여기까지 재미없는 영상을 봐주셨지만 영상 내용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실력이 늘 수 있는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어떤 스포츠든 자세가 기본입니다. 특히 웨이트는 자세의 중요성이 다른 운동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자세가 갖춰지면 발전이 쉬워지고 또한 부상 가능성이 현저히 줄게 됩니다. 축구나 농구 같은 스포츠에서는 플레이어 각자의 스타일이 자세에 반영되기도 하고 개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사실 그렇게 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올바른 자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축구나 농구는 상대를 속이는 플레이가 많이 나오게 되므로 자세가 좀 이상하더라도 아니면 오히려 자세가 이상한 경우에는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더 헷갈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체조라든지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자세의 중요성이 큰 운동들은 꾸준히만 한다고 만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똑똑함을 갖춘 후에 꾸준히 해야 실력이 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똑하게 자세를 갖췄다고 다가 아니고 꾸준하게만 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똑똑함과 꾸준함을 모두 갖춰야 다치지 않고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똑똑함은 올바른 자세 세팅을 뜻합니다. 그리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말이죠. 공부든 축구든 헬스든 두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수석 졸업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학교에 다녔던 다른 300명의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성적이 가장 좋았다는 게 사실이죠. 친구들이 말합니다. 나도 너처럼 공부를 잘하고 싶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똑함과 꾸준함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올바른 공부법으로 꾸준함. 그러니까 공부에 투자하는 절대 시간이 늘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중학생 때 가장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표가 꽉 찼다고 해야 할까요? 학교 일과를 마치고 다른 학교 가서 축구 경기를 하고 경기가 끝나면 땀 흘린 채로 학원에서 공부하고 집에 오면 게임하고 자정이 넘어서 자고 이걸 매일 반복했고 내신 기간에는 학교 마치고 학원 가서 밤 10시까지 수업 듣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등교하고 시험 기간에는 코피가 나고 스트레스성 장염을 달고 살았습니다. 저에게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말한 친구들과 저를 비교하면 누가 더 공부에 시간을 많이 쏟았을까요? 그리고 중학교 공부 수준에서는 올바른 공부법이랄 것도 크게 없이 교과서만 몇 번 읽어줘도 어느 정도 성적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시간만 많아져도 평균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집중도 있게 하는 시간이 많아야겠죠. 의자에 앉아있다고 다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헬스장을 10년, 20년 그냥 다닌 사람과 집중도 있게 연구하면서 1, 2년 헬스장에 다닌 사람 후자의 케이스가 운동을 더 잘합니다. 집중도가 더 클수록 더 좋습니다. 몰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학생 때도 축구를 좋아했는데 주말에는 이르면 오전 10시에 늦으면 정오쯤에 축구장에 나가서 축구장에 라이트가 꺼지는 시간인 밤 10시까지 공을 만지며 놀았습니다. 그냥 그때는 그게 재밌었고 그렇게 힘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서야 다시 생각해보면 절대 시간 투여량이 상당했습니다. 거의 10시간에서 12시간을 밖에 있었고 그 당시에도 어떻게 하면 슛을 더 잘할 수 있는지 상대를 더 잘 제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플레이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똑똑하게 꾸준하게를 그때도 했던 거죠. 또 다른 똑똑함과 꾸준함의 예시가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 축구를 꽤 했어도 리프팅이 항상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축구를 많이 하지 않고 공을 많이 만지지 않아도 리프팅을 잘 합니다. 지금은 왜 리프팅을 쉽게 할까요?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입시를 축구 전공으로 하려고 입시학원에 갔는데 거기서 리프팅만 몇 시간씩 매일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고관절이 항상 타이트한 느낌입니다. 과사용인 거죠. 그때는 몸을 잘 쓸 줄도 몰랐던 때인데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체대 입시학원에서는 좀 주먹구구식으로 가르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몸을 푸는 방법이나 고관절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줬으면 이렇게까지 몸이 굳도록 방치를 안 했을 텐데요. 얘기가 다른 데로 샜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리프팅을 집중도 있게 시간을 많이 투여하면서 하니까 정말 그렇게 하니까 늘게 됩니다. 어쩌다가 주말에 한 번씩 나와서 경기 뛰고 그러다가 시간이 남으면 몇 번 리프팅 시도해보고 잘 안되면 리프팅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그렇게 해도 리프팅 실력이 늘까요? 리프팅이든 축구든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연습을 하면 진짜 안되고 느는 것 같지도 않고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건 모든 분야의 초보자들이 겪는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원리를 적용해서 처음에만 힘들다, 할수록 늘게 된다, 집중도 있게 꾸준히 하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 처음에 힘든 그 시기도 잘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었는지, 운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저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있고 직업 특성상 요즘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여태까지 말한 이런 진실은 굳이 면전에 대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걸 깨닫지 않으면 아예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당연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거든요. 마인드는 본인 스스로 바꿀 수 있어야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한편 마인드셋이 이미 잘 갖춰진 사람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100% 쏟았을 때 정말 훌륭한 성과가 나오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타인의 마인드셋까지도 제가 긍정적으로 바꿔보려고 많이 노력해봤는데 쉬운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코치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분야에서는 식단, 다이어트, 운동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크게 보면 식단, 다이어트, 벌크업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든 새로 시작해도 두렵지 않게 제가 축구공을 리프팅하면서 답답하고 막연했던 그러한 초보자 시기를 즐겁게 극복할 수 있는 성장 마인드셋을 심어주는 게 진정한 코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내용을 요약하자면 어느 분야에서든 잘하고 싶으면 집중도 있게 절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이 원리가 정답이라는 마인드셋이 있으면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실력이 늘게 된다. 여기까지 재미없는 영상을 봐주셨지만 영상 내용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실력이 늘 수 있는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갈수록 딥해진 것 같은데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주제는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고 재미도 없고 불편할 수 있음을 잘 압니다. 그리고 이전에 계속 올렸던 운동 영상 같이 이미 타겟된 알고리즘과 조금 달라서 널리 확장되진 못할 텐데 그래도 이 영상을 봐주시는 한 분이라도 고개를 끄덕이시고 앞으로 실행을 하신다면 저는 행복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